3D 프린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네요. 저는 캐리마의 이병극입니다. 3D 프린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시작한 것 같으네요. 이제 한 20년 했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4차 산업이 우리가 이 10년, 100년 이런 그 단위로 잘라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4차 산업 굉장히 새로운 기술,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아주 앞으로 공장에서는 이 3D 프린터가 꼭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 3D 프린터가 어째서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이 산업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업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만은 지금 30%, 20%, 40%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만은 기구적으로는 한 20%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재료,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합치면 30, 40%의 성장률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여러 분야에 각 분야별로 아주 전문 기술이 필요로 하면서 그전에는 제조업이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 3D 프린터는 쌓아 올라가는 거니까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가 제조업도 가능하다는 거죠. 프린터 한 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걸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멀리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가 미국에 샘플 보내는 것보다는 샘플 보내려고 그러면 시간하고 돈하고 많이 들어가겠죠. 그쪽에 똑같은 기계를 두고 데이터를 보내고 하면은 바로 끝나는 거죠. 그쪽에서는 똑같은 기계에 똑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그럼 이쪽에서는 데이터만 보내면은 바로 거기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물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3D 프린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관심이 있다든가 특히 젊은 세대,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지금 거기서 배우는 기초적인 그런 이 3D 프린터보다는 앞으로 좀 더 산업 쪽에서 쓰고 싶다라든가 디자인 쪽이라든가 또 사업을 하고 싶다라든가 각 분야에서 이 3D 프린터가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우리 동문들이 막 같이 분야별로 같이 미팅을 저희인데 요걸로 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우리 담당 실장이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연락 주시면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촬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후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이런 귀중한 자리에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여기 오신 분들이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 회사 소개를 좀 맡아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오신 분들 잠깐 얼굴도 보고 표정도 좀 보니까 3D 프린터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진행하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혹시 3D 프린터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대부분 다 많이 아시네요. 그리고 그러면 사용도 해보셨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도 당연히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업 소개를 너무 이렇게 진부하게 하면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혹시 이제 3D 프린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제 강연을 나가면 요즘 이제 4차 산업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디지털 제작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휴, 멋진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내용과 그 다음에 회사의 내용 두 개를 섞어서 강연자로는 하나로 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개를 제가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더스트리 4.0하고 3D 프린팅을 활용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내용인데요. 뭐 4차 산업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내용 다 지나가겠습니다. 근데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얘기 드리기 전에 4차 산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언급해 드리고 갈 게 있는데, 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이 기계화를 이용한 그런 산업혁명이었고 2차가 이제 그런 기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들여서 활용을 했고요. 그런 전기를 끌어들여서 활용을 하면서 노동력이 대폭 좀 전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계화 자동화가 되면서 필요로 나와서 이제 대두된 것이 IT 산업입니다. 그래서 IT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산업 인프라가 컴퓨팅, IT 기반으로 인해서 3차 산업까지 정말 그 시대 흐름에 맞게끔 인류 역사가 발전된 시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높은 그 선형적 발전이 아닌 지수적 발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가는 동안 영국과 미국, 유럽, 선진국들이 다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4차 산업은 지금까지 있는 이런 3차 산업에서 발전이 된 어떤 새로운 혁명들이 새로운 혁명에서 또 다른 새로운 혁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4차 산업에서의 새로운 혁명은 기존의 기계나 전력이나 IT의 단일화된 주제가 아닌 여러 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는 3D 프린팅하고 관련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3D 프린팅이 단순하게 3D 프린팅 하나만이 아닌 기존의 IT와 인공지능과 융합이 되는,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과 기술이 융합이 됐을 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형적 발전이 아닌 지수적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 구현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는 저희가 이름 짓지 않은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대두돼 가지고 그런 기술들이 보편적으로 쓰여질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예로 저희 뭐 연배들 다들 되시니까 학창 시절에 다 회수권 쓰셨잖아요. 지금은 회수권 아무도 안 쓰고 있고 NFC 태그나 RFID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RFID라는 이름이나 NFC라는 이름을 썼으면 전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게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듯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또 다른 이름 지어지지 못한 새로운 이름들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4차 산업에서 주역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독일이나 미국, 일본과 같이 전문적인 어떤 기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일단 뭐 천만인 메이커 양성 이런 식의, 아니면 뭐 메이커 기술 구축 혹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어떤 기조로 좀 정부 산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선진화된 인더스트리 4.0이나 아니면 소사이티 5.0처럼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전략과 정부의 어떤 주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온디맨드 경제의 출현으로 인해서 자리와 공간과 시간이 초월화된 그런 산업의 시기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것들이 결국 디지털 제작 기반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믿고 있고요. 이런 디지털 제작을 통해서 앞으로 발전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처럼 아날로그적인 제작을 해서 설계 파일이 넘어가고 검수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고 생산까지 들어가는 과정들이 디지털 제작 과정으로 가면서 굉장히 빠른, 아까 말씀드린 이미 3차 산업에서 이루어 놓은 IT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제작이 접목되면서 4차 산업에서는 폭발적으로 형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와 같이 제작의 도구가 기존의 대기업에서 국한돼 있던 그런 제조와 제작의 어떤 기반이 일반 소기업 혹은 개인까지도 보급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제조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손 근력이 좋아서 설계를 잘 그려야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마우스와 두뇌의 어떤 지식과 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컴퓨팅 설계를 하고, 그런 컴퓨팅 설계가 실시간으로 바로 유관부서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가 되면서 설계가 바로 제작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이런 CNC나 레이저 커터기 같이 대형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리고 보유한 곳만 가능했던 그런 대기업의 어떤 국한된 인프라가 정말 30만 원짜리 혹은 1000만 원짜리 3D 프린터가 널리 보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제품과 금형, 나아가서는 실제 사례에 쓸 수 있는 양산의 제작까지 전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치아 모형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치아 모형이 캐나다 같은 경우 북미에서는 치기공사가 한국에서의 기술 이민 1순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디지털 제작이 가능하고 3D 프린터의 보급을 통해서 당연하겠지만 양산, 본 설계까지 그리고 본 제작까지 다 들어가고 있으므로 그런 기술을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공정에 대한 프로세서를 알고 있는 기술자들이 더 이상 각광받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물론 플라스틱 사출이나 다이캐스팅이나 여러 정밀 가공을 다 대체를 지금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후에는 저희 캐리마를 이제 비롯해서 많은 3D 프린터 업체들이 좀 더 고난이 그리고 고기술의 기술력을 확보를 함으로써 이러한 시장들에서 갖고 있는 어떤 니즈와 요구를 전부 대부분도 대체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학자들은 그러한 어떤 3D 프린팅의 이름을 벌써 나노 3D 프린팅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물론 이제 정밀 가공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나노의 복합 소재와 재료를 써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제조 기업인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면 다 성공하지는 못하십니다. 거의 90% 가까이가 실패를 하시고 정말 성공하시는 이제 10%만 남으시는데, 왜 그분들이 10%라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 안에서만 성공을 할까요? 운이 따라서요? 시간이요? 돈이요? 그게 아니라 제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제조에 대한 프로세스와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설계나 생산이나 혹은 외주 공정에서 기타의 여러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파트너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어울러서 하실 수 있어야지만 제조를 성공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져요. 나는 설계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회사도 운영해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다 하지 않으면 어디서 빵꾸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팩토리 애저 서비스라는 그러한 스마트 팩토링 공정을 통해서 정말 어려웠던 부분에서의 기술적 구현이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제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각광을 받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조의 어떤 사업이 성공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4차 산업에서의 인공지능이나 혹은 IoT나 아니면 바이오나 그 외의 기타 뭐 무선 전력 송신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형 자동차나 이런 거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3D 프린터하고 관련된 부분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프린팅, 후가공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와이어 형태로 설계를 하느냐, 서페이스 모델을 하느냐, 아니면 솔리드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넘어가서 토폴로지, 그러니까 위상 최적화 설계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꽉 차여져 있는 부분의 설계를 다 빼버리고 구조적으로 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설계만 가는 이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프레임이나 아니면 인공뼈라든지 혹은 건설 부분에서 이런 위상 최적화 설계가 다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구현이 가능한 것들은 결국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3D 프린터에 여러 가지들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지나갈게요. 혹시 3D 프린터에서 DLP하고 FDM하고 분말 방식 구분을 하시거나 보실 수는 있으시죠? 이 부분 설명드리고 갈까요? 네. 3D 프린터는 크게 이게 보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더 정확하게 이제 따지자면 액체 방식이냐, 아니면은 고체 방식이냐, 아니면 분말 방식이냐 그렇게 나눠지는데요. 액체 방식이 이제 저희가 취급하고 저희 캐리마가 이제 만들고 있는 기술입니다.
터미네이터가 액체에서 이렇게 쑥 나오듯이 액체 안에서 특정 부분만 경화를 되어 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 그것을 이제 액체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정밀도가 뛰어나고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DLP 방식으로 빛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와 표면 마감이나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어서 강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가격이 좀 고가이고, 그리고 재료를 핸들링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말 방식은 그 미세한 분말 입자를 레이저로 이제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재료의 강도는 가져가지만 표면 마감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요. 금속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상황이고, 고체 기반은 가격이 좋은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일선 초중고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서 쓰이고 있어요. 요런 FDM 3D 프린터라는 이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게 이제 고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하고 기존의 어떤 그 가공하고 구별을 하자면, 기존의 가공은 Subtractive Manufacturing이라고 해서 절삭 방식,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컵을 만들어내려면 큐브 안에서 다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재료의 낭비도 심하고, 이제 뭐 그런 가공 업체들 가면은 바닥에 이제 흩어진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는 반대입니다. 딱 필요한 부분만 쌓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낭비가 없고, 학교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상 방식이 정밀하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께서 보여드린 대로 치아 모형도 쓸 수 있고요. 참고로 치아 모형에 들어가는 그 정밀도는 30미크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90미크론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3분의 1 정도의 정밀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정밀도를 나와줘야 입안에 넣었을 때 환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우더 방식은 좀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필라멘트 방식은 여러 가지 흔한 걸 만들 수 있지만 좀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가 좀 각각의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도 전부 다 다른 어떤 형태가, 마감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기술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하나는 이제 통합된 기술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재료의 다양성이나 기술을 구현하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업군에서 좀 나눠져 있고요. 뭐 예전에는 레이저 프린터라고 하면은 정말 회사에서만 쓰는 이렇게 거대한 사무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도 20만 원짜리 레이저 프린터 사서 쓰고 있어요. 아마도 집에서 잉크젯 프린터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고, 저 때는 막 도트 프린터 같은 것도 한번 써봤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런 기술들이 다 사양되고 레이저 프린터로 통합되듯이 3D 프린터도 지금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폴리젯이나 멀티젯이라고 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통합이 되면서 컬러풀하고 강도가 강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프린터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반들은 액상 방식에서 경화를 시키는, UV 경화를 시키는 기술과 그 다음에 한 층씩 쌓아가는 고체 압출 방식하고도 좀 비슷한, 노즐을 쓰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되고 컨버전 된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10년 안에는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특정 회사가 독점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가 이제 깊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회사 소개로 넘어갈게요. 왜 저희가 광중압 방식을 이용하냐면, 지금 고체 방식 같은 경우는 재료가 몇 개 없습니다. PLA라는 재료나 ABS라는 재료나 필라멘트가 몇 가지가 없는데 고체로 만들 수 있는 게 좀 제한되니까요. 그리고 분말 방식은 더더욱 제한됩니다. 10미크론이나 20미크론의 미세 분말을 취급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액상 방식은 중압이기 때문에 다양한 포뮬러에 의한 레시피만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보시는 것처럼 거칠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성질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터프 하느냐, 리지드 하느냐, 아니면 듀라블 하느냐라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더 세분화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액상 방식이고요. 참고로 인류가 역사가 한번 커다란 혁명이 일어난 거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금속의 발견이었다면, 인류의 번영은 플라스틱 고분자의 발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플라스틱이 뭐 유리나 금속을 대체해서 또는 이제 강도나 유연성이 좋은 말랑말랑한 소재부터 딱딱한 소재까지 모든 플라스틱이 광중압 방식의 소재로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앞선 페이지에 딱딱한 거였다면 지금 페이지는 연성과 탄성 그리고 또는 내열성을 가진 그런 재료들이 산업군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린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회사가 어떤 내용을 취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1983년도에 이제 CK 산업이라고 해서 대형 그 고속 인스턴트 포토 프린팅을 만들던 회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회사에서 이병국 대표님께서 갖고 있던 고속 프린팅 기술을 즉석 프린팅과 고속 프린팅 기술을 3D 프린터로 이제 접목시키면서 2000년도에 캐리마라고 하는 3D 프린터 전문 회사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3D 프린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증이나 NEP, NET 같은 기술도 획득을 했고 그리고 수출로도 좀 전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덴탈이나 아니면 주요 산업군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기술을 좀 확보하고 그런 기술들을 인정받아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대표 아래 지금 뭐 이광민 부사장 지금 잠깐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자리에 밖에 계신데 경영 총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서울과기대에서 기계설계학을 좀 전공하고 교수직을 맡고 계신 박근 연구소장께서 CTO로 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제조와 연구개발 3D 프린팅 서비스, 그 다음에 3D 프린팅 교육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당연하겠지만 3D 프린터를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고요. 그렇게 개발하고 제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이 회사 구성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연구개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은 부분을 연구 과제나 개발을 하고 또 그만큼 투자를 해서 회사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D 프린터를 만들기 때문에 3D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한 제조 지원 사업도 좀 해주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최근에는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을 이용을 해서 그쪽에 이제 지원된 기업들은 일정 비용을 지원받아서 제조를 3D 프린터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혜택도 좀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부 사업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 파트너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요 기업들, 그다음에 전문 기업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뭐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생산성 그리고 고정밀 대면적인데 지금 3D 프린터의 업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3가지 기술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빨리 생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제품 생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본생산까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 본생산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시간이 돈인 기업의 환경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산성, 예전에는 느린 컴퓨터에서 지금은 이제 느린 프린팅에서 빠른 프린팅으로의 그런 욕구들이 이제 출현이 되고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얼마만큼 정밀하게 만드느냐도 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생산성하고 연계된 거는 얼마나 많은 면적에서 3D 프린팅 제조를 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는 가려져 있지만 저 뒤에 보시는 이 큰 검은색 큰 장비는 400에 400 사이즈짜리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3D 프린터 업계에서 레이저 방식으로 뭐 1m짜리나 2m짜리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DLP 방식으로는 400 사이즈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계 최초로 작년 독일 폼넥스트라는 전시회에서 런칭 쇼를 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보고 놀라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 방식이나 FDM 방식은 이 똑같은 면을 그릴 때 하나씩 다 그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다 그리고 레이저가 빛으로 다 그리고 가는 그런 거리가 DLP 방식은 한 면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동일면 조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at once, 한 번에 빛을 쬐어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면적을 찍을 때 SLA 방식보다 DLP 방식이 한 5배 정도가 더 빠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생산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나 조금 작은 면적이라도 동일면 조사를 하는 DLP 방식이 그래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는 이제 ODM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K 산업에서 코닥이나 코팔로 인스턴트 포토 프린팅 장비를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었고요. 그런 기반, 그러니까 ODM을 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반을 시작으로 저희가 3D 프린터 사업을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DO라고 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에 한 300만 불 정도 지금 계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다들 아시죠? 예전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특정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치아의 하악 부분에 임플란트 홀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식립을 해야 되는데 정말 30미크론, 50미크론만 잘못 드릴링을 해도 이 신경을 건드리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마비가 되거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의료사고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쪽에 이제 보시는 가이드라고 있어요. 미리 홀을 뚫어 놓은 마우스피스 같은 모형에다가 드릴링을 하면 이러한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편하게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곧 임플란트의 보급화를 이루어졌고요. 예전에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불과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임플란트 나 했어 그러면 중고차 한 대 값 나갔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플란트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가이드를 정말 많이 뽑아내고 있고요. 그런 가이드가 치기공사에서 하나 만드는데 5만 원짜리 가이드가 지금은 3D 프린터로 하나 만드는데 뭐 3천 원, 2천 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앞다퉈서 경쟁력, 원가 경쟁력으로 확보하고 병원의 수가가 좀 더 빨리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싸지고 그게 결국에는 대중화가 되면서 저희 환자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산성이 더 확보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원데이 클리닉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임플란트 찍고 다음날 오세요가 지금은 이제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하고 가는 1시간 안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지금 시기로 가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이 디오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뭐 디오나비나 많이 광고 선전을 보셨을 텐데 오스템, 디오, 메가젠 이런 대한민국의 유수의 임플란트 업체들이 앞다퉈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선진화된 디지털 덴티스트리 모형을 좀 본받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디오의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정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미크론까지 나와야 되는 고정밀 같은 거를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세라믹 업체하고 또 200만 불 계약을 했고 올해 이분들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추가로 한 2, 300만 불 정도 더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라믹이라고 하면은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친근한 부품인데요. 그 소재인데요. 세라믹이 바이오나 혹은 인공관절 아니면은 치아의 지르코니아, 임시치아 아니면 본치아 혹은 뭐 그릇 식기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라믹을 이용해서 굉장히 앞으로는 많이 쓸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참고로 세라믹은 이제 가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편하게 적층을 하면서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가공을 하는 방식 아니면 그 밀링기를 통해서 가공을 하는 방식보다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세라믹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세라믹에 대한 어떤 기술 발전의 미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좀 집중 투자를 하려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 이제 주요 활동인데 이런 작년 한 해 동안만 이렇게 많은 보도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인기 아이돌은 아니지만 인기 아이돌과 같은 그런 회사가 언론으로부터 집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자만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고객들과 좀 더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3D 프린터가 있는데요. 500만 원짜리 엔트리급에서 1000만 원짜리 전문가용 그다음에 이 뒤에는 1억 원짜리가 넘는 산업군 제품군들까지 다양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드는 연구소나 기업의 어떤 뭐 기구 설계팀의 단위에서 지금 이제 본 제작을 하는 단위로 넘어가면서 뭐 빠른 생산성과 고정밀, 그다음에 대면적, 그리고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일 반복 재현이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도 따져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든 거랑 나중에 만든 거랑 품질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반복 재현 생산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레이저 방식이거나 메탈 방식, 그 다음에 학교에서 쓰이는 FDM 제품들도 저희가 라인업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3D 프린터에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D 프린터가 이제 기술이 다 보급이 되고 중국에 가면은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재료들에 대한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기술이 보편화는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이제 원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실제로 유럽의 굉장히 큰 소재들 회사, 뭐 미국의 코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아케마나 솔베이나 아니면 뭐 그와 유사한 많은 업체들이 이런 화학적 어떤 포뮬러와 레시피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소재들을 항상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3D 프린터에서 얼마만큼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빠른 프린팅이 되거나 좀 더 고정밀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소재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덴탈부터 인더스트리얼까지 한 22종의 소재를 확보를 해서 관련된 보시는 것처럼 거의 2페이지 가까이 새로운 소재들이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4개 정도의 신소재가 또 올해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하고도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 FDM 3D 프린터가 국내에 뭐 몇십만 대 팔리고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소재는 필라멘트 몇 개 종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단순한 것들만 만들 수가 있는데 저러한 좀 복잡한 소재들이나 다양한 소재들을 쓸 수 있으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새로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하고 내가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구현이 미리 가능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인데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좀 플래그십으로 하고 있는 어떤 제품군들이 덴탈이나 이렇게 세라믹이나 전부 다 나오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대형 장비들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기계적인 부분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런 슬라이서라고 해서 3D 프린팅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이제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모델링한 프로그램을 3D 프린터에서 맞게끔 변환을 시켜주고 그런 변환하는 과정에 어떤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넣어주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전문가용이나 아니면 일반용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3D 프린팅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